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선언을 하니까 좋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직까지 맡겨준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굉장히 의아한 풍경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도 요거는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당에서도 좀 사과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캠프가 특히 승리하는 쪽의 캠프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비대해져요. 그리고 각종 보직을 하나 맡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의 공이 저쪽 진영 사람들 데려와서 그렇죠. 네. 이쪽에서 오면은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중도 보수 확장론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홍 영입하려고 이현주 의원이 맞아요. 굉장히 노력해. 네. 왜냐면 이현주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대선에서 홍 시장 또 도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모르겠어 김대남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김대남은 이제 데려와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김대남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용산의 그냥 행정관도 아니고 여기가 김건희라니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명수랑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별짓 다 하고 뭐 맞아. 한동훈 이제 뭐 사주 공격 사주 네. 이런 거 지금 했고 뭐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 뭐 내가 감사 가서 나는 띵가띵가 놀 거야 하다가 이거 공개되면서 날아가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양질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뭐 행정관 중에서도 그냥 진짜로 일 잘하고 양질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갑자기 김문수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다 지지하니 그냥 잘 뒤집어 보니까. 김문수 지지하니 또 한동훈이 빡쳤어. 야 나 이거 공격 사주한데 데려와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게 난장판이 됐어. 그래서 어쨌든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지층도 싫어하고 중도층에서 보기에도 딱히 좋아 보이지 좋죠.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게 잘 모르니까 이런 인사 영입이나 이런 발표들을 선대위 위에 보고나 이런 거를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 이거는 언론사에도 내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보이고 싶어 연락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량급 인사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논의를 하겠죠. 공식 논의를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런데 네. 이거 잔잔바리들 뭐 이거 뭐 다 보고를 했다는 그리고 이 사람의 의사를 모르니까 타진해 놓고 왔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야 나한테 왔어 드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영입을 하려는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안 쪽에서. 보안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선거 때는 그 욕망의 용광로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표 한 표가 더 아쉬우니까 더 많은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맞아요. 네. 김대남 같은 사람까지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근데 사실 통합이라는 게 잘못 가면은 굉장히 이것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을 갖고 가야 통합이지 원칙 없는 통합이면 그럼 기회주의 야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김대남을 영입했다라는 것을 그래도 민주당의 뭐 중앙 선대위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 발표를 했거든요. 김교흥. 네, 김교흥 의원인가요? 그분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중량급 인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부적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건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야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인사를 들여왔다라는 것은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대로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인사가 또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국민의힘 가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 자체가 너무 희화화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대남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지금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압도적인 네. 득표율이 필요하고 지금 압도적 득표율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 한번 살펴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남은 그 10며칠의 기간 동안도 맞아요. 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야 아니, 되지 이어서 않을까 여쭤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김대남 같은 어떻게 보면 인사도 있지 명입 인사도 있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입당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 신인규 대표가 또 심지어 책도 같이 썼으니까 김용남 전 의원의 입당 사전에
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뭐 비밀 같은 거 있으면 김용남 의원님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입이 무거우셔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가는 보안을 당일까지. 아니, 당일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유세하고 나서 전화 받고 알았어요. 야 김용남 의원이 갔는데 넌 언제 가냐 이러면서 저한테 누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저도 생중계로 본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는 돌려봐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보한 상태에서 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일단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대망론 책이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여쭤본 게 네. 글자가 너무 파랗다 그랬는데 파란색 글자 많이 혹시 파란가요? 김용남 전 의원이 주장한 게 아닌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근데 많이 이거 들었거든요. 제가 혹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네. 해야 되는 게 김용남 의원은 아직 민주당 입당을 한 건 아니고 입당은 안 했어요? 이재명 네.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은하 전 개혁신당은 나왔는데 네, 개혁신당은 탈당했고 네, 네. 허은하 전 대표도 진작에 탈당을 했고 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거지 입당을 한 건 아니고 입당을 한 사람은 김상욱 김상호. 한 김상욱 명이요. 의원이 한 것이고 네, 뭐, 아직 김용남 전 의원 입당 상태는 어쨌든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사실 입당과 가까운 행위를 한 큰 건데. 차이는 없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입당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유세 현장 보다가 놀란 게 사실은 우리가 태극기 부대 하면은 이게 보수의 전유물, 극우의 광장 전유물로 여겼는데 슬프게도 실제로 요즘은 이재명 후보 선거하는 그 유세 활동 중에 태극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유세복에 왼쪽에다 태극기 문양을 붙이고 나오고 그 정장을 입고 TV 토론 나올 때도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거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태극기가 무슨 뭐 특히나 그 정광훈 세력들 거기에 무슨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실리, 국익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건 전 태극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에 대해서 그동안엔 좀 과격하게 뭐 이스라엘기, 성조기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전 태극기의 상징도 그 오염됐던 부분들을 많이 좀 씻어내고 네. 다시 그 원래의 의미 원래의 애국심의 의미를 좀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중도보수 확장론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좀 애국심을 많이 강조하고 공동체를 좀 지키기 네. 위해서 전통을 좀 보호하고 또 이런 그 계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도보수 확장론에도 저는 태극기 상징을 쓰는 것은 좀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세장 얘기하니까 방금 제가 찾아보면 너무 웃긴 게 그 오늘 충북 유세장에서 국회 네. 송석준 의원이 이제 마이크 잡고 막 연설과 함께 기호 2번 누굽니까? 이랬더니 한동훈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동훈! 진짜야? 그러니까 송석준이 급하게 김문수 마이크로 서로 싸우나. 그럼 그때 막 한문수 깝친다고 서로. 아, 그게 네. 대구에서도 좀 그랬나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김문수 이름을 언급을 하기 시작해서 하도 이제 이름도 옷도 말이 나오니까 옷도 네. 안 써 있는 거 빨간색만 입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지지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한동훈을 연호하더라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그래서 어수선합니다. 너무 아마도 웃기네. 솔직히 한동훈 후보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대선 후보였으면 그러니까. TV 졌다, 뒤집혔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아니 겁니다. 근데 지금 전국 이미 다니면서. 한동훈의 네. 라이브를 보면 항상 제목이 오징어 땅콩 먹는 한동훈입니다. 네, 맞아요. 항상 자기 이름을 제목에 넣거든요. 맞아요. 뭐 어디 가는 한동훈입니다가 그 제목인데 제가 어디서 확실히 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면 못 이겨요. 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맞아. 제가 아니면 못 이겨요. 마치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식으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질 자신이 없다. 맞아요. 근데 김문수가 됐다라는 건 이건 진다라고 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이름을 외치기 매우 힘들 것이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 하나 진행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김문수 지지선언하면 득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삼지선답니다. 득표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영향 없다. 지금 3,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영향 없다가 69%, 득표율이 오히려 하락한다가 27%, 상승한다가 4%라는 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6.3 대선 사전투표 동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유보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지금 대선에 자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사전투표 해주세요가 아니고
한번 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의 그 망령이 또 한 번 휘덮는 건데 사실 윤석열 당시 그 후보도 사전투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아니 부정선거면 그 대통령 선거가 무효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모르면서 그냥 부정선거를 지금 팔고 있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전 명확한 입장 못 낸다고 보거든요. 네. 그냥 본인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은 3일 투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하루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익은 다 지금 국민의힘이 감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목금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득표 전략으로 최악 아닙니까 이게? 일단 뭐 윤석열이 정말 큰 사고를 치긴 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면은요 영화의 그 제목에 한 3배 크기로 맞아, 예.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앞으로 이게 다가오는 부정선거야. 대선은 부정선거야.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부정선거로는 믿으시는 일부의 사람들이 누가 지지자가 많을 거예요. 김문수 지지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김문수가 나서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대선 이후로 가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김문수도 자기가 어정쩡하게 스탠스 바꾸고 뭐 이래봤자 이게 안 먹혀? 그러니까 안 먹히는 것도 있고 자기의 향후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스탠스 좀 뭐 완전히 그렇다고 거부하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뭘 더 노력해? 그동안 다 해명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더 노력을 해? 그러니까 이게 김재원도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게 딱 그 캠프의 핵심이잖아요. 김재원이. 그렇죠. 후보 비서실장이니까. 이런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김계리 입당 안 시킨 거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김계리 변호사.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걸 입당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게 윤석열 윤버지라고 부른 김계리를 이거는 지금 대선 그러니까. 이후를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아, 전부 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충격이었던 게 1차 토론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네. 백풀 전에 기자들이랑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뭐 이재명 후보 뭐 토론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웬만하면 정권 내드릴 수도 있는데 걱정스러웠다. 이거를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우리가 정권 내드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말 대변인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저도 당에서 대변인을 네, 해봤지만 맞아요. 진짜 이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대선 그러니까 전국에 뭐 신동우 수석 대변인의 말뿐만 아니라 네. 뭐 정말 자당의 후보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옹립하는 이런 정당이 네.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인 상황에서 저도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이들은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광의의 전당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한편으로 슬픈 건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고 그냥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도 방금 다뤘던 MBS나 이런 지지율이 30-40%가 나온다는 찍힌다는 게 와 이건 좀 항상 납득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을 다니다가 실제로 목에 칼을 찔리는 여러 가지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탄 유리를 하고 방탄복을 입는 부분에서까지 희화화시키는 것은 공개적인 유세 전장에서 이것은 약간 좀 이렇게 원페어한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범 답안은 그거죠. 여야를 물론하고 정치 테러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그 방탄 유리를 통해서 사실 지지자들이 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막 김문수 후보는 잠바 벗고 막
야 쏠라면 쏴 이런 완전히 무슨 조롱을 하고 있어 조롱을. 근데 너무 약간 아니 사람 생명을 놓고 또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기 후보가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습니다 했는데 뒤에서 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맞겠다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방탄유리를 뭐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쇼라는 인식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실제로 테러를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당의 네. 배현진 의원도 테러 당했는데 누가 가서 아이, 돌멩이 들고 그러니까. 와서 내 머리에 네. 때려줘 이러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건 여야를 물어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일국의 한 정당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안전을 위해서 방탄유리 설치한 게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죠? 없죠. 아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마치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도 그냥 안전벨트 매는 거거든요. 내가 안전벨트 매가지고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시비를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전례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아유. 후보가 실제로 미국에서 총격 피습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은 방탄유리가 필요하냐 지금 김문수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해리스가 트럼프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은 방탄유리를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게 뭐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뭐 경호원 6명 빼고 안 하겠다라는 거 뭐 인정합니다. 그거 네. 뭐 본인이 감수할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조롱하면 안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요 네. 정치인의 조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큰 게 정치인이 조롱을 하면요 지지자들은 혐오를 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조롱이 네. 들어오면 아웃풋으로는 혐오가 나가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혐오를 안 해도 되게 좋은 말이다. 조롱을 넣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끼리는 이미 혐오라는 게 증상처럼 퍼져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그 당에서 후보가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해서 진짜 무슨 유세뽕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서 네. 헛소리를 하면 당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왜 그 말을 못 합니까?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너무 아쉽다기보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 폭행 사건 벌어진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몰랐어요. 텐데 예. 그 창원에서 그 김문수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선거운동원 폭행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운동원이 기사도 났어요. 이제 둘이 그 비슷한 데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간첩이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선거운동원이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냐. 그러니까 네. 이제 팔꿈치로 4번을 가격을 해가지고 시의원이 실려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전쟁 같은 원래 이제 이런 일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의 얘기를 폭행이나 이런 어떤 테러를 우습게 보는 이런 태도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네.